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주택에서 생활하던 주민들이 이번에는 집중호우로 또다시 살 곳을 잃었습니다. 임시라는 이름의 삶이 길어지는 가운데 주민들은 또 임시 거처를 찾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침수된 귀밀이 임시주택 10동은 모두 철거됐습니다. 살 곳을 잃은 주민들은 마을회관과 친척집 등으로 흩어졌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18일 밤, 살기 위한 사투의 흔적은 지금도 몸 곳곳에 새겨졌습니다. 물을 피해 창문을 넘고 쓸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 담벼락을 붙잡던 팔과 다리에는 멍과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날 그 겪은 게 자꾸 생각나지. 아직 그게 생각이 못하지. 생각이 못 나. 눈물 나실 것 같아요. 말로 못하지. 수시간 동안 물에 잠겼다 나온 작물들. 이렇게 물을 먹은 작물은 통상 20% 정도만 상품성이 있지만 주민들은 그 정도라도 살리기 위해 새벽마다 밭으로 향합니다. 우리 농사 지기엔 아침에는 새벽에 5시에 일하면 또 밭에 가가 먹으라도 해야지. 일이 손에 안 잡힐 것 같은데. 근데 의아니까 일단 지나는 농사 버리지는 못하니까. 임시주택을 잃은 또 다른 주민은 아예 농기계 창고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산불로 약해진 암석들, 열기에 힘을 잃은 나무가 폭우로 언제 이곳을 덮을지 모른다는 걱정도 있지만 성별이 다르고 사람들이 계속 오가는 곳에서 잠을 자는 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에어컨도 수도도 없는 공간에서 하루를 버티다 보면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나 눈물이 납니다. 이것도 임시 어디 사도록 마련해줘야 되지. 우선 여름인데 지금 시원하도록 어디 좀 해줘야 되지. 그런데 어제 아래는 밥도 안 게 보통 10명 넣었거든요. 이랬는데 그런데 밥도 6그릇 가지고 먹으라고 이거 어디는 그래 먹는 것까지. 안동시는 권정생 동화나라에 있는 임시주택 공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집을 잃어 임시주택으로, 집중호우로 다시 임시 거처로, 그리고 또 다른 임시주택을 찾고 있는 피해 주민들. 주민들의 삶은 또다시 임시에 멈춰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북 남부 동해안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일 오후 2시를 기해 경주 중북부와 경주 남부, 포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최상위 경고 단계로 폭염경보 지역 중 일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일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특보로 지난 12일 이후 역대 두 번째 발령입니다. 24일 기준 대구와 영천, 안동, 청송, 봉화 등에는 폭염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4일 오후 1시 기준 낮 최고 기온은 경주 37.7도, 경산 36.7도, 대구 북구 36.5도, 영천 35.9도입니다. 기상청은 실내외 작업장과 논밭, 도로 등에서는 체감온도가 기온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4일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해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천군은 경북도가 국립경북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부지를 경북도 청신도시로 확정함에 따라 국립경북대 의과대학 유치 지원 TF팀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TF팀은 박창배 부군수를 총괄로 관련 부서장과 호명읍장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관계기관 협력, 분야별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예천군은 또 범군민 유치협의체를 구성해 대정부 건의와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경북도와 안동시 국립경북대, 경북연구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의대와 부속병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한편 공공의대 신설은 오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에 따라 전남, 전북 등 전국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화의 대표 여름축제인 봉화은어축제가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일간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은어 반두잡이와 맨손잡이를 비롯해 유명 가수 축하 공연, 어린이 워터파크와 모래 놀이장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은어튀김 장터와 화로 특별 판매장도 운영됩니다. 은어는 7수 맑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대표 민물고기로 봉화는 낙동강과 한강수계의 최상류에 위치해 은어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28회 봉화은어축제가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일간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은어반두잡이와 맨손잡이를 비롯해 새롭게 마련한 키즈 카페와 튜브 물놀이장, 더욱 넓어진 워터파크와 모래놀이장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올여름 가족, 친구들과 함께 봉화를 찾아 시원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의 대표 여름축제 2026 안동 숲페스타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9일간 낙동강변 둔치에서 열립니다. 축제장에는 대형 풀장과 연령별 워터슬라이드가 설치됐고 수상자전거와 패들보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10cm와 권진아 등 유명 가수의 공연과 시민 참여형 노래 댄스 경연인 숲페스타 K도 진행됩니다. 축제장에는 캠핑존과 먹거리 공간이 마련되며 지난해 호응을 얻었던 실개천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또 실개천과 주 행사장을 연결하는 셔틀 동력선을 운영해 방문객의 이동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이 다음 달 1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과 신생아실, 모유수유실 등을 갖추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전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예천군민과 경북도민 등이며 신청은 분만 예정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첫 접수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8월 중순 분만 예정자를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장애인 산모 등 취약계층은 전화로 별도 접수합니다. 안동시가 지역사회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명존중 안심마을 주민참여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은 보건의료와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분야 기관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조기에 발굴해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읍면동 단위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8개 읍면동에 이어 올해 산불 피해 지역인 일직면과 남선면, 임하면 등 5개 지역을 추가 지정해 현재 13개 읍면동에서 111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와 안동시의회가 지역 내 읍면동을 순회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안동시와 안동시의회가 처음으로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권기창 안동시장과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장이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목동에서 시작된 첫 일정에서 권 시장과 이 의장이 상생과 포용, 협치를 약속하는 공동서명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주민들로부터 고충을 전달받았습니다. 권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겠음을 강조했고 이 의장은 안동시와 시의회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오는 10월 3일 안동의 날을 맞아 자랑스러운 시민상과 명예로운 안동인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5년 이상 안동에 거주하며 지역 발전과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시민에게, 명예로운 안동인사는 안동 출신으로 국내외에서 안동의 위상을 높인 출향인에게 수여됩니다. 후보자는 기관 단체와 언론사, 향후회 등이 추천할 수 있으며 시민도 50명 이상의 연명을 받아 직접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이며 최종 수상자는 공적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3일 안동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합니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가 일상이 되면서 안정적인 사료 생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이런 환경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료 피해 신품종 만원을 개발했는데요. 생산성과 경제성까지 높이면서 국내 풀사료 자급률 향상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넓은 논을 가득 메운 초록빛 작물. 농민들이 예치기로 작물을 베어내고 수확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 작물의 이름은 만온으로 소와 같은 가축의 먹이가 되는 풀사료를 만들기 위해 개발된 여름철 사료 작물입니다. 기존에 많이 심던 사료용 옥수수나 수수는 장마철 침수 피해에 약해 논에서 재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만생종 사료피 만온을 개발했습니다. 여름철 폭염과 장마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생육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만온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실제 만온은 기존 제주 재래종보다 생산성이 약 13% 정도 높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신품종 개발과 함께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 저장 방법까지 표준화해 농가에서도 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벼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 논에서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체 작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성이 우수하고 안정적으로 논에서 생산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쌀 수급 안정과 그리고 풀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전략 작물로 이제 경제성도 뛰어납니다. 겨울철 재배하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이모작이 가능해 같은 논에서 연중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고 정부의 전략작물 직불금까지 받을 수 있어 농가 소득 향상도 기대됩니다. 또 기존 조사료 수확 장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저거 침수 피해가 거의 없이 배수가 안 되더라도 잘 자라서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종자비보다 종자비 절감이 되기 때문에 농가의 그 사료비 절감에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국 50곳에서 현장 실증을 진행한 뒤 오는 2028년부터는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기후에 맞선 신품종 만온이 축산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부산 번화가인 서면의 한 노래 연습장에서 중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3시간 동안 집단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사건 이전부터 수개월간 금품을 요구받는 등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가해 학생은 촉법 소년이란 점을 의식하고 폭력을 반복한 정황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부산 서면의 한 노래 연습장, 여학생 1명을 둘러싼 중학생 무리가 복도로 쏟아져 나옵니다. 복도 CCTV를 의식한 듯 피해 학생을 애워싼 채 폭행이 이어지고 배를 움켜쥔 피해 학생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괜찮냐? 그런 것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아무것도 안 하네. 중학생들의 집단 폭행이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이 노래방 안에서 3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한 이후 이곳으로 끌고 나온 겁니다. 피해 학생은 밖으로 끌려 나와서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진 A양. 눈 부위 타박상과 복부 통증 등 신체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A양을 불러내 수시간 동안 폭행했습니다. 저희들끼리 이제 뭐 평상시에 좀 감정이 안 좋아하면 그 뒷담화하니 그런 이유. 또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공유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이전에도 돈을 빼앗는 등 A양을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문가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범죄 영상을 쉽게 접하면서 폭력이 집단화, 영상화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과 공유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많은 영상물들을 이제 학습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모방 범죄라든지 영화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 또는 범죄자 등을 동일시하는 경향도 뚜렷하다고 봐야겠죠.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 중 일부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가해를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10명에 대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등 공동 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12살 손자가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지난 2022년 사고 이후 현재까지도 사고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동차의 두뇌 격인 전자제어 장치 ECU 사양서 공개 여부가 항소심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강릉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이 사고로 할머니가 몰던 차에 탄 12살 도연 군이 숨졌습니다. 유가족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크다며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유가족 측은 항소했습니다. 4년째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사고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제조사 측이 자동차의 두뇌 격인 전자제어장치 ECU의 핵심 설계 문서 일부를 공개한 겁니다. ECU 사양서는 앞선 국가수감정이나 1심 재판에선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제조사 측이 이번 항소심에서 일부를 공개하면서 처음으로 드러나게 된 건데 유가족 측은 전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CU 사양서를 분석하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CU 사양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관련되는 부분을 공개를 하시면 그걸 보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이 결함이 발생하고 급발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하고. 제조사 측은 해당 문서는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영업 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개한 일부 문서에 대해서도 뒤늦게 문서 제출 철회를 시도했지만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 측은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문제를 지적하며 문서 공개를 호소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과정을 지금 싸우고 있고 승패소를 떠나서 정말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변론 준비기일을 열고 ECU 사양서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경북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 우려가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스쿨 사이렌 제4호를 발령했습니다. 스쿨 사이렌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위기경보 체계로 이번에는 복식이나 격투기를 흉내내며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스파링과 일정한 규칙을 정해 싸우는 이른바 야차룰 등 상호 집단 폭행을 주제로 발령됐습니다. 교육당국은 최근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는 행위가 확산되면서 선제적인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폭행의 정도와 피해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폭행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